자, 지금부터 삼성페이, 애플페이 관련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가 현대카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연내 도입 예도 있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한국전자인증이 급등을 했죠. 한국정보통신도 급등을 하고 있고 역시나 예전에 알려드린 에이텍이라든가 에이텍 TN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제가 반드시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자, 에이텍 TN의 월봉의 위치를 보면 굉장히 낮아요. 자, 에이텍 TN이 월봉의 위치가 어디냐? 대바닥권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5개월 선을 뚫어줄 때가 제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런데 60개선 뚫고 나오고 있죠.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에이텍 TN을 꼭 사고 싶으면 15,000원대를 깨지 않는 자리에서 사는데 30분 이제 거느라고 했죠. 정확히 찍고 나갔죠. 지금 딱 찍고 나가자마자 날라갔습니다. 오늘 그냥 급등이 10%, 12%대 가까이 나왔고 이 부분은 제가 멤버님한테 알려드렸어요. 이제 멤버 관계 정확해요. 우리 멤버님들은 장 전에 반드시 만나요. 8시에 만나가지고 이제 차 때문에 좀 일찍 끝냈는데 그래도 장 전에 만나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 썸네일이 뜨면 지금 신규로 가입하시는 멤버들이 많거든요. 꼭 이 썸네일 뜨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때도 자비스도 알려드렸고 이렇게 뭐 세아메카닉스라든가 에이텍 TN, 에이텍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에이텍 TN이 뛸지 안 뛸지 우린 그런 걸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절대 주식은 앞으로 뛴다든지 올라가다든지 이런 걸 몰라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월봉대 바닥에서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싣고 들어왔다면 이 친구는 앞으로 주구장창 올라갈 확률이 좋고 만약에 눌림목을 주면 다시 뛸 확률이 좋기 때문에 밀렸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좋고 제가 예전에 땡땡이 강의 한번 해드렸거든요.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이틀 뒤에 땡땡이 거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죠. 단 에이텍 TN의 단기 목표가는 60주선이에요. 여기가 되죠. 자, 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8,300원대가 돼요. 그러면 자, 일봉에서 이때 사신 분들은 어차피 지금도 좋은 수익권이겠지만 다시 한번 저점 잡고 들어가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에이텍 TN이 같이 뛸 때 잘 움직이는 친구가 에이텍인데 아직 에이텍은 못 뛰었거든요. 그럼 관심 가져야죠. 그죠? 자, 월봉에서 아직 5개월 선을 회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는 하향이에요. 추세는 하향인데 주봉에서 5선 회복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계획을 세워야죠. 자,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식은 이 종목이 뛸지 안 뛸지를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대응 영역이라고 했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할 거고 어느 자리께 난 손절하겠다 이런 대응 영역인데 5일선 가격이 11,100원이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이 정확히 매수 타이밍이 되고 자, 11,150원 찍었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때부터 여기만 깨지 않으면 에이텍 TN이 날아가는 만큼 같이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정보통신이 대장주예요. 대장주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높고 잘 올라갈 수는 있는데 월봉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도 월봉 고점에서 물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단지 계획을 잘 세우면 좋은데 애플페이 관련해서 아직 많은 호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한국정보통신을 매수하겠다.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쉽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서 어디를 깨면 손절하겠다는 손절 개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에이텍 TN은 사실은 물려도 월봉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물리는 건 괜찮아요. 에이텍도 이런 데서 물리면 언제든지 다 빠져나가지만 월봉 고점에서 물렸을 땐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돼요. 주식은 대응형인 거예요. 그런데 대장주기 때문에 일봉에서 5일선만 아끼면 또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리, 월봉에서 높은 자리는 내가 장기로 주식을 해야 되는 자리라 단기 단타로 짧게 대응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월봉 위치가 원체 낮아요. 이 친구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기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들이 좋기 때문에 관심 가져도 되고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죠. 물려도 이런 친구를 물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다 수익권이죠 지금. 그러니까 물려도 이런 친구들이 물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도 괜찮아요. 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흔들리고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왔죠. 대량거래 터지고 들어가고 예전에 앞전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눌러주고 또 뛸 수 있으니까 전부 다 한국전자금융은 위치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월봉 바닥에서 241선 밑에서 주식을 사서 모아야 돼요. 대량거래 들어와서 모아야 되는데 또 이런 데 사라고 그랬더니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날아가니까 7,000원에 쭉 날아가니까 지금 한국전자금융 매수하는 건 어때요? 전 중장기 투자인데요. 아니라는 거죠. 중장기 투자라는 건 월봉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아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자비스가 날아갔습니다. 자, 자비스를 제가 날아갔다고 뭐 자랑한다거나 뭐 이렇게 제가 한 얘기 맞았잖아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스의 월봉 위치가 제가 굉장히 낮다고 그랬죠. 1차 목표가 20개선 근처라고 그랬고 찍고 왔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수급주선 60선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밀릴 거예요. 그러면 그냥 20주선에 또 사시면 돼요. 자, 오늘 차익 실현 못 하신 분들은 여기 사시면 되는데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비스를 대량 거래가 들어왔으니 242선 밑에서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이런 데를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고점에 뛰어나갈 때 물리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오늘 같은 날 뛰니까 내동매매가 2,400에 딱 물려가지고 2,400원에 물렸는데 여기서부터 중장기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2선 밑에서 이렇게 주식이 조용할 때 탔다가 시끄러울 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아직도 월봉의 이치가 났다. 그러면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한국전자금융이 월봉에서 이치가 났고 240에서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사 모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친구가 나중에 또 날라가가지고 6,000원, 7,000원 가 있는데 여기서 또 내동매매에서 물려서 한국전자금융 6,400원에 물렸는데 중장기로 보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국전자금융 갈 길이 멀어요. 지금 20개선도 뚫어줘야 되고 안착하고 찍으면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목표가가 8,000원이 될 건데 7,900원에서 얘도 뚫어주면 더 가겠죠.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몰라도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전자금융의 자리나 위치는 지금 나쁘지 않고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론을 볼게요. 이론도 당연히 삼성페이, 애플페이 관련인데 원태 추세가 좋아요. 단지 1차 목표가는 찍었어요. 여기서. 여길 뚫어줘야 더 날아가는 거예요.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봤더니 추세를 깨는 5주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 이 자리를 제가 거드렸어요. 일봉에서. 여기서. 오늘 저점 매수 타이밍이 당연히 깨면 손절이에요. 240선 밑에가 아니죠, 지금. 자, 주식을 모아나갈 땐 제가 240선 밑에서 모아나가고 했죠. 그러면 241선에 사신 분들은 지금도 엄청난 수익이고 여기까지만 가도 큰 수익인데 눌림 목적 또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만만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매물대를 하나 거놓고 오늘의 저점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F5 관료주로 뛸 거고 대신에 깨면 칼손절해야 된다. 월봉에서 내가 이런 데 사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무조건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친구를 사야 될까요? 물론 대장주는 당연히 한국정보통신이지만 어떤 친구를 사야 될까요? KG니시스 볼까요? 자,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KG이니시스를 볼게요. 월봉에서 보면 이치가 엄청난죠.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최소한 주식은 싸게 사는 거죠. 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월봉 이치가 엄청 낮은 데다가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해준 5주선 위에 있죠.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물려도 되죠. 괜찮죠? 자, 일봉에서 역시나 241선 밑에서 잘 모아가야 되죠. 나중에 또 KG니시 날라가가지고 19,000원 가 있는데 여기서 쫓아가도 내동매매 한다거나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제 사면 어떻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41선 밑에서 이렇게 살 기를 많이 주고 있죠. 우리가 지상지하로 주식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나눕니다. 여기가 지상이죠. 주식은 되도록이면 지상권에 사지 마요. 지하권에 사야죠.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무너질 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사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죠. 또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왔죠. 이 친구. 몇 프로가 떴냐면 이날 거의 8% 뛰었고 이날도 거의 한 14% 뛰었어요. 앞으로 또 뛸 거예요. 잘 보고 계시고 이거는 KG 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죠. 월봉 H가 아니면 대바닥이죠. 물론 추세는 깨져 있으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꼼꼼히 잘 모아 나가시면 좋고 주봉에서도 추세는 아직 깨져 있어요. 그러나 주식이 싸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냥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날도 거의 21%, 며칠 전에도 15%가 됐죠. 또 뛰어 이 친구.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242선 밑에서 지금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고 조용히 있는 애들, 이렇게 조용히 있는 애들을 급등하는 거 쫓아가서 하지 말고 지하권에서 조용히 있는 종목을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241선만까지도 가면 엄청난 큰 수익인데 얘가 240을 뚫어주면 얼마나 좋은 수익이겠어요. 그죠? 지금 사는 거죠.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자, 에이텍하고 에이티티는 설명 들었고 나이스 정보통신의 월봉 이치도 낮아요. 5개월 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주봉에서도 5주선만 지켜주면 되는데 잘 지켜주고 있죠. 일봉에서 대량 거래대로 급등하고 있죠. 이 친구 또 뛰어요.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세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놓으면 역시나 이전 고점까지만 가도 큰 수익인데 눌러주고 뛰면 또 큰 수익이겠죠. 주식을 싸게 샀을 때 위력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날라가서 막 고점 가 있을 때 이런 데 살려고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주식이 쌀 때 사는 거죠. 자, 아톤을 봅니다. 아톤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엄연히 20개선 위에 있죠. 아톤은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돼요. 자,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5주선 위에 있죠. 심하게 밀려 있었지만 오니까 월봉에서 5개월선 자리를 잘 보고 계시고 일봉에서 20원 깬다거나 눌림목 주면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순위도 좀 볼게요. 많이 무너졌죠. 순위가 많이 무너졌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월봉에서 추세는 깼는데 최소한 주식은 굉장히 싼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는 마요. 추세는 깨졌어요. 그래서 꼼꼼히 잘 모아 나가고 일봉에서 벌써 대량 거래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바빠요. 절대 안 바빠요. 바쁜 건 개인밖에 없어요. 내가 선막 지금 날아가야 돼. 내가 오늘 상한가 안 가면 말도 안 돼. 이런 주식은 없는 거예요. 물론 운이 좋아서
오늘 샀는데 막 점상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연인 거고 그냥 대량거래 들어온 종목들은 50일선을 깬다 하더라도 한 번에 사지 말고 잘 천천히 꾸준히 모아 나가면 시간만 갖고 참고 기다리면 한 번 뛴 이력 있는 친구도 순간 뛸 때 이렇게 뛰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말고 잘 들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NHN한국 사이버 결제도 위치는 낮은데 이 친구의 추세는 좀 불안해요.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떨어졌다 옆으로 많이 갔는데 못 가긴 했거든요. 최소한 주식은 싼 거고 이런 친구 매수할 때 한 번에 하지 마요. 다른 애플페이, 삼성페이보다도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조금씩 대신에 시간은 길게 걸릴 거니까 조금씩 매수해 나가고 한국정보인증이 날라갔죠. 얘는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정보인증은 재무도 좋아요. 근데 월봉에서 치가 대바닥이죠. 대바닥이고 주봉에서 봐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5선만 깨자면 되니까 일봉에서 5일선 근처 매수죠. 그러면 역시 앞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며칠에 튀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이 친구가 당연히 240일선까지는 갈 거고 여기 뚫어주고 날아가면 더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나이까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코나이 월봉의 치가 원체 낮아요. 원체 낮고 대바닥에 있죠. 지금 대신에 재무는 안 좋으니까 너무 큰 돈을 싣지 말고 조금씩 모아 나가시고 주봉에서 5주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5주선 기준으로 매수 진행하면 딱 맞아요. 자리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일봉에서 20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나이스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스도 월봉의 치가 낮아요. 물론 추세는 깨져 있는데 바닥에서 대량거래 들어왔죠. 이 친구 지금 빵 때렸어요. 그러면 21선만 최소한 훼손하지 않으면 더 뛸 거고 일부 주봉에서 봐도 엄연히 5선 위에 있죠. 그러면 5주선 가격이 14,000원대이기 때문에 14,000원 근처 매수. 오늘 14,000원 찍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깨면 당연히 손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삼성페이, 애플페이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플페이, 삼성페이 관련주들, 결제 관련주들은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보셔도 됩니다. 금방 자비스 알려드렸듯이 우리가 자동차 주식들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폴라리스 세원이나 PHA 얘네들이 좀 떨어진다 놀라지 마요. 자비스가 떨어진 게 아니죠. 지금 오늘 12% 급등했어요. 여기서 하신 분들은 거의 30%의 승률이 나온 거고 우리 산업이 됐든 아진 산업이 됐든 전기차 관련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놀랄 게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잘 모아 나가야 됩니다. 자, 포르쉐가 29일 독일 증시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뉴스 나왔어요.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상장과 동시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예전에 HLB도 S모의 좋은 경우가 나올 거 알고 거기서 뉴스에 사셨죠. 그러면 29일날 상장할 때 날아갈 때 사지 말고 미리미리 사놔야 되는데 3기의 위치가 제가 월봉에서 만만치 않다고 그랬죠. 그게 높아요, 이 친구. 높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29일날 상장할 거니까 알겠으니까 29일 전에 너는 20교선만 깨지 마. 그럼 내가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일 전에 날아가겠죠. 전고점에 팔면 돼요. 나는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 건지만 결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20교선 가격이 4,350원. 오케이. 나는 4,350원만 안 깨면 널 들고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상장 이슈 한번 봐야 되죠. 지금 가격이 4,500원이니까 4,350원이 정확하게 240에서 지하권으로 빠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매수, 분할로 매수했다가 깨면 당연히 손절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포르쉐 이슈가 한번 더 떴다. 또 날아갑니다. 이해하셨죠? 또 날아가고 이제 바닥에서 찍고 나간 친구인 거고 세아 메카닉스도 당연히 포르쉐 관련주예요. 그죠? 포르쉐 관련주인데 5개월선 가격인 7,278원이 있죠. 7,270원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에서도 5선이 있고 추세가 좋죠. 자, 그러면 29일날 포르쉐가 상장할 건데 포르쉐 관련주죠. 알았으니까 매물대만 깨지 마. 아까 알려드린 대로 7,200원대가 되고 오늘 같은 날 일봉에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아니면 20일선까지 꾸준히 모아나갔다가 포르쉐 상장하기 전에 뛸 거거든요. 팔면 되고 이 모든 생각이 틀려서 만약에 월봉에서 5개월선 밀고 내려오면 그냥 팔면 돼요. 최대한 5개월선 근처에 사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굉장히 손실을 작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주식은 내동매매 영역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면 내동매매 영역이 아니죠. 3기가 날아간다고 그래서 일봉에서 이렇게 쫓아가 샀다면 무조건 물렸겠죠. 그죠? 쫓아가 사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가 왔을 때 살지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과 전략의 영역이죠. 내가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비스도 당연히 포르쉐 관련주죠. 그러면 월봉에서 5개월선만 안 밀고 내려오면 돼요. 1890원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은 매집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색깔에 상관없이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들만 깨지만 내가 사주겠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라면 아마 지금부터 다시 몰아갈 거예요. 이 친구. 그럼 또 뛰겠죠.
단기로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익절 처리하고 다시 다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중장기로 들고 가시면 쭉 들고 가시면 돼요.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최소한 포르쉐 상장 이슈도 봐야 되는 거고, 임팩도 관련주라고 그랬죠. 임팩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바닥 찍었죠. 찍었는데 주봉에서 보니까 5선 위에 있죠.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봤을 때 21선 근처 매수, 오늘 시가가 매수예요. 그러면 오늘도 한 11% 갔다 왔죠. 자, 세아 메카닉스도 한 12% 갔다 왔고, 8% 갔다 왔고, 임팩도 갔다 왔고, 자비스도 갔다 왔어요. 얘네들이 끝난 게 아니에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가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이 급락을 해도 이 친구들은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친구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1%가 떨어지든 2%가 떨어지든 자기 갈 길을 꾸준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나 포르쉐 관련주는 지금 이런 거죠.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도 조정권이 다 들어오고 모든 종목들이 다 조정권이 들어오는데 개별주의주, 단순 테마 위주는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장기 투자는 주도주를 하시더라도 단기 투자나 이런 거 지금 장급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거는 전부 다 개별주의로 봐야 돼요. 즉 개별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을 해야지만이 지금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단기 테마는 말씀드린 대로 포르쉐 상장 끝나면 끝나니까 동물바이오도 대제협병이 끝나면 끝나니까 단기 테마는 단기 테마에 맞게 대응해야 되고 주도주는 주도주 맞게 대응해야 돼요. 내가 어떤 종목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들어서 나는 HB를 장기 투자할 거야. 이래놓고서 매일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런데 B라는 종목을 단기 투자를 들어가서 그럼 대응해야죠. 내가 애초에 계획을 세운 대로 무조건 계획 잡고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는 이 친구를 과연 지금 내가 단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결정을 하고 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르쉐 관련주들도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설기계를 올려놨어요. 왜냐면 한 번 뛴 섹터는 또 뛰게 되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한 번 뛴 섹터는 또 뛰게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건설기계가 주구장창 날아갔다가 언제부턴가 심하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바로 며칠 전에 툭 뛰었죠. 그러니까 얘는 또 뛰어요. 이렇게 되는 게 주식의 원리인데 데모하고 현대해버다임이 우크라제건 관련해서는 대장주, 부대장주예요. 자, 보겠습니다. 현대해버다임이 뛰었는데 세계 정상들이 푸틴 대통령한테 종전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IMF에서 우크라 재건위의 기금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슈로다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뛰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뉴스가 아니라고 그랬죠. 알았으니까 이제 우크라 재건 얘기가 슬슬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알았으니까 자리만 지켜줘 하시면 되는데 SI를 잠깐 볼게요. SI가 월봉에서 이치가 높진 않죠. 제가 거놨어요. 여기만 안 끼우면 돼요. 우크라 재건을 한번 뗐죠 이날? 한 5% 이렇게 쭉쭉 뗐어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현대건설 기계도 보시게 되면 위치가 좀 낮아요. 자, 근데 가운데성이었구나. SI는 이 우선만큼 똑같아요. 우선만큼 되고 특히 지하권으로 빠지는 240만 아끼면 되고 현대건설기에는 5주선에 올라탔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과 있으면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자, 월봉에서 이제 돌아 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특히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는 현대건설기 앞으로 대장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KH건설은 잠깐 조심하는 걸로 월봉에서 한 대바닥 깼죠. 추세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5주선을 돌려놓을 때까지 일단 패스하고 보는 게 맞고 모아 나가시려면 그냥 작은 금액으로 조금씩 모아나가셔야 돼요. 한 번에 많이 사시면 안 돼요. 자, 시노펙스를 봅니다. 월봉에서 5개선 완전히 밀고 내려왔죠. 추세 깨진 거예요, 지금. 추세 깨졌으니까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바닥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번에 사지 말고 조금씩 사는 게 좋고, 이왕이면 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자, 사무개발을 봅니다. 사무개발은 전혀 틀려요. 월봉에서 이제 추세 돌려놓고 있고,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어서 사무개발을 차라리 보는 게 맞고, 일봉에서도 대량거래 터지고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무개발은 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서현탄 메탈의 추세도 깨져 있어요. 네, 깨져 있긴 한데 역시나 이렇게 60개선만 깨면 돼요. 지금부터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현대주산 인프라 코어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다영이 역시 이게 공매도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도 한 번에 사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DI파워는 월봉에서 20개선 밑에 있죠. 자, 대바닥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뛰기는 해도 종목들이 시장에 밀리면서 대바닥에 있으니까 지금 시장도 어차피 살아나가야 되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월봉에서 추세를 들어오는 사무개발이나 현대건설기 이런 친구들이 주봉에 돌려놨기 때문에 SR 이런 친구들이 좋은 거고 나머지 친구들 나쁘진 않지만 다섯 거 나쁘지 않아요.
다스코도 20개선만큼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천천히 조금씩 잘 모아 나가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